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선서가 한국 시간 기준 21일 새벽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임 당일은 독재를 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트럼프는 첫날부터 이민 및 국경, 정부 조직 등의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초기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CNN은 트럼프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관련 목록을 제공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1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화하는 작업도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예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당초 예고된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의 시동이 걸려 유가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개발 확대, 일명 드릴, 베이비 드릴을 통해 취임 후 1년 안에 에너지 가격을 50% 낮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고, 미 국내 원전 산업 강화를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SMR을 늘릴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전통 화석에너지 정책 강화의 걸림돌이 될 파리 기후협약은 재탈퇴가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의 구상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미국 연안에 석유가스 추가 시추가 불가한 행정명령을 이미 발동했고, 트럼프에게는 이에 대한 철회 권한이 없어 의회의 협조 없이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 발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17일에 발행한 밈코인인 트럼프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인 147억 달러를 넘어섰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측이 19일에 출시한 밈코인 멜라니아의 가치도 3시간 만에 시총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6%로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위안화 약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중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중국의 역외 위안화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3% 이상 하락해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올해 통화정책 기조를 적절한 완화로 설정한 만큼 추후에는 금리 인하를 포함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서 일본의 금리 결정,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개가량을 예고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잠시 후 새벽 2시부터 이어질 텐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 증시 마틴 루터킹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을 한인데요. 미 증시는 휴장을 하지만 또 선물 시장은 열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조기 폐장을 하지만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5년 트럼프의 시대가 곧 있으면 일단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해외 선물입니다. 그렇죠? 양방향 매수 매도 결정할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일을 벌이든 벌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추세대로 일단은 방향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간단하게 좀 트럼프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요. 기술적 분석 일주일치 몰아서 여러분들 복귀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증시가 휴장을 하는 만큼 또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어질 만큼 조금은 좀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실 거고요. 또 이럴 때 무리하게 매매에 달려들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신중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교육 내용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이렇게 중간중간 방송 내내 또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메마른 가운데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우상향하는 추세가 10시 30분 이후부터 나타났고요. 11시 2분경에는 21,70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지면서 0.49% 정도 상승한 21,6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견 마스터님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난주에 고금리 고물가를 경계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 지표들은 좀 잘 나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후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고 미국 페드에서 2.0%로 가는 그런 한 가지 길인데 그 사이에 이제 부작용,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 있죠? 경기 사이클 내에서의 부작용. 특히나 사실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큰 범위, 그 큰 어떤 빚이라는 채무라는 그 범위 안에 가계대출은 굉장히 소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기업대출이 문제죠. 기업대출, 우리가 뭐 대출을 받아봤자 뭐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아봤자 몇 천만 원에서 한 몇 억 정도, 한 요 정도인데 기업 대출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0.1%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기업의 존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 대출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기업 대출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연쇄적인 도미노가 2025년에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그것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안 오느냐 절대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2025년 상반기부터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 대출에 대한 또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최근에 또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만 일단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맞췄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거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방 경직성을 일단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밑으로 내려간 건 맞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있죠? 자, 한 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이 3년 차로 접어들게 돼요. 그렇죠? 예, 만 3년입니다. 만 3년 차고 4년 차로 일단은 접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항상 가능성 굉장히 열려 있다. 언제 열려 있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춰지지 않으면 이게 고금리 고물가에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상적인 범위에서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조금 스탑이 된 상황에서 미국도 조금 한두 회차 정도 좀 볼 것 같아요. FOMC 한두 회차 정도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 자, 이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금리 인하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매크로 시장은 그렇게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하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경제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초반에 제가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트럼프가 일단은 친미 정책, 그렇죠? 완전한 친미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조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일단은 갈 수 있는 거리는 조금 그래도 그냥 한 1분기 정도는 최소한 가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전부 다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일단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친미 정책,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미 증시는 당분간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동결과 또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식이 무려 3박 4일 동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님,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또 매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요. 사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물론 제가 바로 직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친미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관세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죠?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한 예측일 뿐이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가 기본적 분석과 매크로 분석 시장 매크로적인 분석을 일단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차트로서 발현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차트로 발현된 것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예측은 하지 마세요. 물론 지수가 오를 수 있다. 라는 것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고 항상 차트는 대응입니다. 매매는 대응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대응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기법이나 차트, 뭐 로직 같은 건데 이것도 성견 선생의 대표적인 4가지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직대로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리스크 줄어들면서 여러분들 재밌게 내일이 있는 매매를 일단은 하시리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매주 화요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리스크 줄이는 법 그리고 어떻게 2025년에 매매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동안 지수가 오를 가능성은 있으나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으로 해야 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그 대응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흐름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러한 코인 시장의 랠리 계속 이어질까요? 자, 코인 시장을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일단은 조금 나눠 보셔야 돼요.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네. 일단은 나누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코인 한 개의 상품군으로 일단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코인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대한 지표, 지수로 일단은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처럼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나의 지수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여러분 이제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 없고,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매일 오르는 종목 없고 매일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항상 눌림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휩소를 주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로 일단 1억 정도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10만 달러 기준으로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만 달러면은 1억 4천에서 1억 5천입니다.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단위, 10단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10,000달러, 50,000달러,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1억 4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다시 올리려는 자와, 그리고 팔았다가 다시 사려는 자, 아니면 팔아서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구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일단은 거듭하지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오를 겁니다. 밑에 지금 이슈도 뜨고는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저도 쇼킹했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코인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코인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하느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건데 많이 털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물은 파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물은요, 이게 정말 좋다, 미래까지 내 자산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서 사망하시기 전까지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대신 알트코인은 좀 달라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제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게 정말 달러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뭐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달러와 비트코인이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노라고 대답을 제가 하고 싶은데, 저도 비트코인을 예전에 2013년도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요. 달러나 아니면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안정성. 어떤 안정성이냐? 1달러면은 그 1달러를 주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안정성, 서로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예전 얘기입니다만,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1비트코인으로 내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는 뭡니까? 2비트를 내야 된다라거나 3비트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안정성에 대한 담보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로서의 어떤 지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밑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대표적인 뭐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데파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솔라나 계열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요소에 화폐로서의 가치,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이 밈코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지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트럼프가 친코인 정책을 쓰면서 순환 펌핑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환 펌핑으로 1분기, 2분기까지는 오를 수가 있되 그 이후에 순환 펌핑이 끝난 후에는 아마 없어지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좀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요 얘기는 내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잘 정립을 하고 계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 성견 마스터님의 매매 기법을 또 코인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현재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팻말을 드실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래서 관망일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조금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23시 20분이기 때문에 네. 10분 있다가 우리 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미국 현물 시장이 휴장이고요. 선물 시장은 새벽 3시에 조기 종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3시 30분에 시장 움직입니다. 자, 일단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DP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기준을 일단은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기 종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는 그런 교육을 조금 해드릴게요. 차트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차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캔들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캔들과 이평선의 조합입니다. 이평선의 조합. 근데 이 이평선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평선도 가격의 평균치로 일단 만들어지는 거고 캔들은 뭡니까? 가격. 시간에 따른 가격의 움직임이죠. 이평선도 사실은 시간에 따른 가격의 평균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이건 평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통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느냐? 가격의 움직임, 가격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출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격을 일단은 맞춘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가격을 왜 맞추세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 그렇죠?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는 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은 굉장히 쉽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 모든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좀 쉽거든요. 방향성은 제가 어떻게 맞추라고 했습니까? 5일선과 21선 두 개만 활용을 해서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인가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인가. 자, 골든 크로스가 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존이에요? 뭐를 들어가셔야 되는 존입니까?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매수존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데드 크로스면 뭐예요?
매도존이다. 그렇죠? 매도존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가지 기법, 딱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네 번째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고 내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장 4일 동안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방향성 설정하시고 진입하시고 청산하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해드리면 차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차트. 자, 차트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차트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가격을 우리가 수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만 많지 않죠? 이런 과정들만 연습하시면 된다. 그리고 차트를 한 말씀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거는 뭡니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렴과 발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렴은 쉽게 얘기해서 횡보와 박스 구간이다. 횡보 박스 구간이다. 발산은 뭡니까? 횡보 박스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매수든지 매도든지 퍼뜨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시간대가 주요 시간대인가 아닌가를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주요 시간은 언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후 10시 이후에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주요 시간대. 그럼 주요 시간대 10시 이전은 여기는 주요 시간대가 일단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짧게 추세가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수렴과 발산 중에 수렴입니다. 수렴의 시간. 수렴의 시간이 어디까지 지속됐어요? 22시 30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렴. 그 다음에 22시 30분 이후에 매수 쪽으로 발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차트를 쭉 보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어느 차트도 상관없습니다. 길게 늘어뜨리시고요. 수렴과 발산의 구역만 일단은 찾아보세요. 자, 제가 과제 하나 내드릴까요? 수렴과 발산의 구역,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횡보 박스가 뭐예요? 수렴이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추세를 가는 게 바로 발산의 지역이죠. 수렴과 발산의 구역을 일단은 한 하루 정도, 뭐 골드면 골드, 나스닥이면 나스닥, 오전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23시간이죠. 23시간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렴과 발산, 특히나 발산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발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발산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시간대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수렴의 구간, 그리고 발산의 구간입니다. 그럼 발산의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수렴의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발산의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방향성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타점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해외 선물에서 방향성과 타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방향성은 지금 뭡니까? 여기죠. 발산의 구역에서 보시는 거예요. 방향성은 뭐예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향, 매수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타점이죠. 타점은 뭡니까?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차트에서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을 제외한 5일선과 21선, 수렴과 발산 딱 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그리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그래서 뭐예요? 각각 수익. 타점. 21선 기법은 뭡니까? 자, 여기 첫 번째 5일선 기법. 네 가지 나왔죠? 21선 기법은 있어요, 없어요? 21선이 카키색인데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없습니다. 21선 터치하는 게. 세 번째,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은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자, 골든 크로스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수 방향 타점 매수 방향으로 방향 잡으시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중에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지금 이 차트에서는 안 나오고요. 21선 터치하는 거 없으니까 5일선하고 수렴과 발산 중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깔끔히 위쪽으로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수익 일단은 보면 여기서 일단 들어갔다라고 치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갔다라고 치면 626입니다. 626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700대죠. 그럼 뭡니까? 70포인트. 70포인트만 잡겠습니다. 70포인트. 70포인트 잡으면 곱하기 4입니다. 280틱. 요즘에 한 틱당 7,000원입니다. 그렇죠? 280틱이면 약 190만 원. 190만 원 딱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됩니다. 쉽죠? 네. 여러분들 차트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차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단순하게 못 보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렵게.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고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배우셨기 때문에. 배워서. 자, 이 차트 별거 없습니다. 요거 이제 빨간색 61선 제외하고 5일선과 21선, 양봉과 음봉, 그렇죠? 시가, 고가 저가도 일단 그리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 이 몇 가지 없어요. 제가 보조지표 쓰는 것도 없고요, 수식을 바꾸는 것도 없고, 로직을 바꾸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내일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공개 방송 때 그냥 뭐 되게 쉬운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세팅을 해드려도 되고요. 예. 하여튼 어렵게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쉽게 배우시면 됩니다. 쉽게. 어때요? 방향성.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방향성. 두 번째 뭡니까? 타점. 타점은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다 4가지 타점만 하셔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시면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지켜주리라 봅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면 미국장 일단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11시 30분에 발산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요. 지금 뚜렷하게 발산이 일어난다라는 지금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린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마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지금 장이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몇 가지 조금 제가 봐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자, 요거를 조금 바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추세를 잡지 못하는 도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은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적은데 지금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오일이나 금 선물의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거래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님?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서 딱 보시면 일단은 5일선을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터치한 게 아니거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5일선을 터치를 하면 5일선 기법으로 양봉의 종가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한 30초 정도 일단은 남았고 확실하게 터치를 한 게 아닙니다. 몇 틱 차이로 터치를 안 했어요. 몇 틱 차이로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 30초 정도, 20초 정도 있다가 확정이 돼도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미니다우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터지는 건 맞는데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920 정도 있죠? 예, 920에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920 매수 MIT 해가지고요. 익절 30개, 손절 30개 정도 걸어서 920 라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920 일단은 체결이 됐죠? 네. 한번 이따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봉으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쌍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차트를 좀 PDP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쌍봉을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 연습이라는 거를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쌍봉, 뭐 쌍바닥 쌍봉 잘 들어보셨죠? 쌍봉을 일단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지고 이거 지지받아서 다시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박스권? 쌍봉일 때는 전저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봉에서 이거 위에를 못 넘으면 전저 라인 여기가 한 2,600대거든요. 2,600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뭐 보셔야겠어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는 여기죠. 전고점을 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직 넘지 않았고 쌍봉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저점을 넘지 못한 이런 패턴. 자, 그러면 이게 5일선을 이탈하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전저 라인인 한 2,600 정도, 2,600 US 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다우는 지금 이제 920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왔다 갔다 일단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익절과 손절 30틱 정도만 해서 그 정도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5일 일단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뭐 마법의 선이라고 제가 불러야 될까요? 예. 이 선들을 제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여기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선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를 뚫고 여기를 지지받으면 뭡니까? 다음 라인을 제가 2주 전에 그거 드렸거든요. 그죠? 80.21 요 사이, 요 근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80달러 근처까지 일단은 갔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것이냐 혹은 지지해서 다시 오르는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릴 것이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80달러 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그어드린 선 희한하죠? 예, 잘 맞습니다. 그래서 5일을 제가 막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5일이 굉장히 조금 박스권도 많고 하기 때문에 5일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5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매매도 서울경제TV 방송 일단은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골드, 나스닥,
골드, 오일, 미니다우까지 일단은 좀 짚어드렸고요. 미니다우 한번 지금 본 다음에 미니다우 한번 본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43,920포인트 선에서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익절과 손절 30틱 정도 잡고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 다음 나온 3분 봉에서는 고가 43,928포인트 선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도치형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올라가려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 생각은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그 당시에는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요. 요거 일단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나스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굉장히 핫했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일단은 방송상으로 사실은 이제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금요일날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금요일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는데 자 여기에서 완전히 매수장이었어요. 정말 좋은 매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원웨이 장이요. 여러분 의외로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 이 원웨이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야간에 나스닥 매매하신 분들은 잘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잘 되셨을 건데 의외로 여러분 원웨이 장에서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왠지 아세요? 이젠 내려갈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제가 요즘에 주요 시간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자, 주요 시간은요.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세를 갑니다. 그래서 주요 시간대인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추세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요 시간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박스장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장 매매라는 건 뭐예요? 지지와 저항. 지지 저항을 보시는 매매를 하시고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요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박스장에 하시는 거고 주요 시간대는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원웨이에서 왜 로스컷이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지지 저항만 보시면 여기서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 로스컷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개념이 일단은 안 잡혀 계셔서 주요 시간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박스장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지 저항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 선물 23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추세장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옛날에 이거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1시간은 뭐예요? 횡보 박스입니다. 21시간은 횡보 박스고 추세는 2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횡보 박스 때는 박스에 얘네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데 추세장, 주요 시간대 추세장은요. 그냥 추세를 쭉 타고 가시는 거예요. 몇 틱이 올랐든지 상관없어요. 1000틱이 올랐어도 2000틱이 올랐어도 매수면은 매수 방향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웨이장에서 여러분들이 원웨이장에서 로스컷이 많이 나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추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방향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방향을 해외 선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2가지. 첫 번째 방향, 그 다음에 타점. 방향은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수백 번 말씀드립니다.
5일선과 21선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지역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자, 5일선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21선 카키색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무슨 존입니까? 이게 매수존이에요. 매수존. 방향은 그래서 뭐만 잡으시는 거예요? 매수만 잡으시는 거예요. 매수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점. 타점은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은 지금 이제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 없고 내일 여러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성견 차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매수 들어가시면 그냥 눈 감고 드시는 장이라 이거예요. 21선 기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캔들이 21선을 터치하는 종가. 터치했습니까? 없어요. 21선만 나왔고 5일선만 나왔고 21선 안 나왔습니다.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거 아니고요. 수렴과 발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기 한 자리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들어가는 그 봉.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수렴 구간입니다. 그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이고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 봉이기 때문에 자, 5일선과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중에 없고 5일선 기법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험 공부하실 때 속어법이라고 있죠. 속어법. 그렇죠? 1, 2, 3, 4, 5번. 자, 문제 있고 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답을 모르겠어. 그럼 뭡니까? 역으로 답이 아닌 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속어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답이야. 차트의 진입도 여러분들 속어법 쓰시면 됩니다. 21선 기법 없고요. 수렴과 발산 없고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없고 5일선 기법만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가 나옵니다. 5일선 기법만 10개가 나옵니다. 방향은 뭐예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죠. 그리고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타점 잡으셔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쉽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현재 1월 달에 매매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자, 따라서 내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좋은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매매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구경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시간대에는 추세 매매를 하고 주요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박스장 매매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장에서 오히려 로스컷이 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그 자신감을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